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전에 상당히 많이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의 차트 흐름을 보면 정말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7%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 이때였죠. 20년 3월달. 솔직히 이때보다 체감상 더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물론 단기 하락폭을 봤을 때는 이 당시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만 많게는 보면 8%, 9% 지수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하루의 낙폭은 조금 더 컸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게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컸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던 당시 이때가 체감상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최근에 시장을 보면 거의 늪에 빠진 것 같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갈 때마다 시장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면 자, 코스닥은 무려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이라고 보는 게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개별 종목을 보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 코스피 코스닥 수급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자, 오늘 코스피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거의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조금은 선방을 보여주던 2차전지 관련주 굉장히 낙폭이 강한 모습이 나왔고 금융주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그래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첨보는 낙폭이 가했지만 그래도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모두 1%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자세히 볼 필요 없이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사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긴 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을 대비해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큰 매도세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워낙 호가창이 얇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도 크게 시장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면 지금은 조금만 매도세가 나와도 크게 빠질 수가 있고 반대로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세로 이어갔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이 오늘 4%에 빠진 거에 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결코 그렇게 세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투심이 악화되었던 측면들 이런 것 때문에 매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세에도 시장이 많이 휘둘리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S&P 500은 2.4%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2.5% 다우지수도 2%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이 2%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이점을 한번 본다면 국내 시장과 대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두 시장 모두 2%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급락은 저는 반도체의 영향이 컸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촬영 시간이 오후 1시쯤 되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18%고 SK하이닉스가 약 3.5% 그리고 우선주까지 합치면 2.3%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까지 이 세 개의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종목 대비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약 24%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DB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소부장 기업들 전체적으로 아마 다 합치면 25%는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비중은 절대적으로 반도체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오늘과 같은 디커플링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삼성전자만큼의 TSMC의 비중 그 어느 국가보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시장하고 대만 시장 다른 세계 증시에 비해서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 산업은
일본에도 반도체 기업이 있고 또 미국에도 많은 반도체 기업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모든 국가가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 그게 대만과 국내 시장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날에 미국 증시도 보면 물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상승이 났거든요. 자, 그런데 나스닥은 2.5% 상승이 나왔는데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제외한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유사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대와 2% 초반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지수 상승 대비 더 저조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종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어제 밤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가뜩이나 좋지 못한 시장에서 3분기에 D램이 최대 8%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IT 제품 수요 감소에 재고가 늘고 있고 또 시장 피크아웃, 그 두 가지 우려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반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업계에서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서 현존하는 최고 미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3나노, 다음 주에 3나노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겠다. 그런 야심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수율이 정말 안 나왔거든요. 잘 나와야 20%대. 그래서 이 수율 문제가 있었지만 TSMC가 초격차를 두기 위해서 다음 주에 발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미루겠다 라는 발표가 또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들 정말 부침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25%를 담당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때문에 관련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약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기대감이 많이 앞섰을 텐데 다들 실망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WTI 선물을 보면 장중에 3.5%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120달러를 돌파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한다면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이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냥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유가가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아래 내려가 보면 지금 10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직전에 고점대 있죠. 지금 위치가 그 고점대를 살짝 깨고 내려갔던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10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죠.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유가의 하락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296원을 터치했고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 그때 가격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인지 정답은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복합적인 요소가 다 어우러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볼게요. 항상 계단식 상승을 보여왔었고 특성을 봤을 때는 상승할 때는 짧고 굵게 상승하고 쉬어갈 때는 길게 쉬어간다. 그게 삼성전자만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점대가 2017년 당시 그리고 19년, 20년 그 고점대까지 정확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3분기에 D램 반도체 가격 하락 가능성, 이런 악재들이 상존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은 인내심을 가져왔다면 항상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도 제가 어제 이 구간들을 말씀드렸죠. 2019년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50%의 상승이 나왔고 또 18년도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0%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 자, 그 말은 2018년도 당시에는 19년에 영업이익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또 19년도에 상승이 나왔던 것은 이제는 부정적인 영업이익은 다들 알고 있고 2020년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반도체 D램 가격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에 따른 IT 수요의 둔화, 그런 우려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고,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실제로 부진한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또 새로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2019년 당시 이때처럼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능성보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구간이지만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2차전지도 오랜만에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테슬라가 10%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오늘 1순위로 2차전지가 가장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SDI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까지, 자, 이 종목도 2%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확인할 사항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오늘 밤하고 내일이죠.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고, 또 다음 달에는 6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때문에 다음 달 CPI 발표라든지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그걸 보면서 아마도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인식해 보시면서 다가올 3분기를 한번 맞이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신용잔고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는 신용잔고가 25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0조까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신용을 써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만큼 상당히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조금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고, 그 때문에 조금만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반복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7월달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에 따라 연준이 정말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아니면 0.5% 인상을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사우디를 방문함에 따라서 정말로 유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요소가 있으니까 최소한 7월달에 발표되는 여러가지 지표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던 만큼 내일 시장은 진정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